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인게이트에서 나온 김기범입니다. 제가 발표드리는 거는 뭐 제목에도 있지만 그 EDB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도 그렇고 제 앞 세션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기술 쪽에 이제 내용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발표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 고객 쪽에서 고민을 했고 EDB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가 수행이 돼서 완료가 되고 성공적으로 완료가 돼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분이라서 생각보다 좀 짧은 시간인데 좀 시간 맞춰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인게이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게이트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회사고요. SI나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EDB 파트너로서 참석을 했고 이 세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고객은 왜 EDB로 갔을까요? 당연히 이제 필요성에 있어서 이제 가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고객 환경이라든가 고객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목적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필요성은. 그런데 가장 큰 거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비용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거죠. 앞에서도 다른 세션에서도 나왔지만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시면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증가, 그다음에 예측하기 힘든 비용 발생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컸고요. 두 번째는 종속성입니다. 뭐 거창하게 여기는 제가 그 유연성 저하와 벤더 종속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실제 고객분들 그다음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이브리드 I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이미 클라우드가 인프라로 지금 다 도배가 됐고 두 개가 혼용되면서 어떤 걸 쓸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해서 써야 될지를 열심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종속이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분 때문에 고객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먼저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이 필요성을 좀 채울 수 있는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대안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라클이다 보니 이종 DB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라클과 호환성이 가장 좋은 그런 DB가 뭐냐. 그리고 죄송합니다. TCO, 비용에 대한 절감. 근데 비용이 절감되면 언제나 상쇄되는 게 있죠.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안정성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DB와 서비스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개방형. 그러니까 종속되지 않고 아키텍처가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느냐. 요 세 가지로 고민을 하셨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객이 고민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EDB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좀 빠르게 지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좀 나왔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5가지를 저희는 꼭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인 건 아니고요. 어세스먼트라 그래가지고 환경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축 단계에서 개발 단계와 그 다음에 운영 단계를 당연히 구축하고 테스트를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가 있고요.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서 당연히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올 문제를 좀 더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운영에서는 당연히 오픈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정화라든가 성능 튜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그 EDB 저희는 EDB 파트너에서 어플리케이션 파트너는 아닙니다. EDB 파트너로서 DB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고객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쪽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튜닝, 그다음에 역량의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저희는 최초 미팅부터 실제 수행하고 운영하고 이 부분에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가운데다가 한 꼭지로서 넣어놨습니다. 조금 말씀 더 드리면 환경 분석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as is 실제 오라클을 RAC로 쓰고 있느냐 아니면 HA 어떤 장비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 분석을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EDB 포탈을 통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스키마라든가 구조에 대한 거를 자동으로 파악을 해서 리포트까지 만들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 전문 엔지니어와 같이 고객과 리뷰를 하고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모양새로 어떤 공수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까지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POC를 가지고 기능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는 이 POC까지 통과가 되면 당연히 고객 쪽에서는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승인이 나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단계를 하고요. 아키텍처를 포함된 그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당연히 개발계를 만들어서 이 개발계의 개발 데이터와 그다음에 개발 DB를 구축을 해서 어플리케이션과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MTK라고 약자로 써놨는데 그 EDB에서 당연히 제공하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툴킷입니다. 이걸 통해서 스키마라든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관하고 뭐 일부는 자동 변환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자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EDB로의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기종 DB로의 마이그레이션은 솔직히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EDB 쪽에서 포스트그레 기반이긴 하지만 그 위에 인핸스하게 툴이라든가 그다음에 호환성을 강화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DB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굉장히 생각보다 아마 실제 수행하신 고객들의 반응은 여기서도 동일하지만 어렵지 않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계신 개발자분들이든가 그 다음에 DBA 분들이 기존의 오라클에 익숙하다 보니 EDB로 왔을 때 좀 더 이기종 DB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가장 큰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이 EDB로 쓰는 당연히 연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프로시나 이런 거에 컴파일도 다시 다 그 EDB에 맞는 라이브러리로 컴파일을 해드리고 리컴파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도 드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그래서 그 오라클의 개발자를 위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오라클과 EDB의 함수라든가 데이터 타입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 설명을 해서 개발자분들이 SQL문을 만들거나 수정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분들이 운영을 할 때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먼저 가이드 드리고 교육을 먼저 프로젝트 초반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쪽에 좀 더 DB 쪽이지만 저희가 DB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입장이지만 좀 더 어플리케이션 쪽도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는 뭐 일반적인 다른 테스트와 비슷합니다. 그 개발이라든가 QA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까지 돌려서 뭐 단위 테스트라든가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리허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역시나 그 시간이라든가 시간의 싸움, 그다음에 안정성의 싸움이기 때문에 리허설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서는 실제 사례에서 리허설을 3번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행했을 때의 시간 소요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죠. 그리고 오픈 이후에는 당연히 그 성능 튜닝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돌아가는 거는 다 돌아가게 사전에 통합 테스트에서 끝낸 상태고
실제 오픈해서 업무는 돌아가고 있지만 성능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요지가 보이는 거는 당연히 튜닝을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오픈을 하고 성공적으로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히 보시기 편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요게 이제 정확한 그 아키텍처의 표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그 오라클 소스 DB를 가지고 POC를 하는 단계에서 DB를 구축을 해서 POC를 하는 1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DB, 그러니까 개발 쪽 노드를 만듭니다. 이파스를. 그리고 오라클에서 데이터를 개발 데이터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키마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MTK를 가지고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이제 QA인데요. 이거는 뭐 테스트 때문에 당연히 구축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실제 이제 운영계입니다.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아까 EFM이나 이런 HA 솔루션도 있고 한데 여기는 이 고객사에서는 HA 구성을 서드 파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 액티브와 스탠바이의 복제도 스토리지 복제를 통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EDB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HA 구성을 하고 리플리케이션 구성, 그러니까 복제를 구성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고객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성 있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객 사례다 보니까 고객 사례는 HA를 서드 파티를 이용을 했고 HA 구성에서 복제는 스토리지 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은 당연히 EDB의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개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두 개의 이중화로, 그러니까 이중화가 아니라 두 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빨리 가네요. 일단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단계와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기종 DB고 서로의 뭐 호환성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크게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첫 번째는 EDB 마이그레이션 포탈,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DB, 오라클 DB의 구조를 분석을 해서 EDB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호환성과 그 다음에 어떤 타입의 변환이 필요한지 호환이 되는지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포탈을 이용해서 사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라클에 있는 기능 중에 이제 프로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EDB에서는 ECPG 플러스, 죄송합니다. 발음이 항상 안 좋네요. ECPG 플러스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재컴파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PLSQL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EDB에서는 SPL을 제공을 해서 거의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거는 항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가장 큽니다. 이 부분을 MTK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서 스키마나 데이터의 이관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이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이 4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실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또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개발자 교육하고 그 다음에 표준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뭐 파트너나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있게 되면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좀 강조하고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의 부분, 그 다음에 오라클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SQL을 작성했을 때 표준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는 간단하게 이제 PG 스테이트먼트나 EDB 웨이트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고객 쪽에서 쉘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는 뭐 역시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M이라는 대시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대시보드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도 EDB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의 AWR처럼 PWR이라고 EDB에서도 그 성능에 대한 그 가이드를 제공해는 리포트를 제공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운영 중에서도 요 두 개의 그 툴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요거는 이제 CDC인데요. 그 저희가 리허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중간에 일부 서비스를 미리 오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실제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와 실시간 동기화가 필요하고 오픈할 때까지 동기화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 CDC를 고객의 도움을 받아서 CDC를 같이 구축을 해서 무사히 그 일부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랜드 오픈을 통해서 전체 오픈을 다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 프로젝트를 해서 고객은 어떤 성과를 또는 저희 쪽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적에 그 비용이 있었죠. 당연히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오라클에 대비 당연히 EDB는 그냥 단순 비교를 해도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고요. 뭐 단순 비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을 봐도 굉장히 많은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개방형 아키텍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확대를 하고 계시고 클라우드 쪽이나 이런 쪽도 더 확대를 하실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분들도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 처음부터 아예 클라우드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성능 향상하고 운영 안정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성능은 기존에 있는 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게 아무래도 몇 년이 지나고 예전에 그 인프라고 예전의 구성이다 보니 최신으로 가니까 당연히 성능이 확보가 됐고 최대의 성능을 뽑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했기 때문에 성능이 더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안정성은 기존에 있는 그 오라클은 좀 종속적인 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량은 뭐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EDB로 오면서 오픈 소스에 대한 개념이 같이 들어가고 실제 운영자,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의 그 역량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뭐 기술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쪽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인식하셨고 많은 공부를 하셨고 많이 디벨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적인 기술, 역량을 더 확보하다 보니 운영적인 안정성을 더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 이후에 이슈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데 오히려 고객분들이 더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좀 더 인해서하게 강화를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뭐 결론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핵심 성공 요인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분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니즈를 명확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돼서 오라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 환경, 그 다음에 고객이 갖고 있는 인프라 환경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셔서 면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한 상세한 계획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잘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변환과 테스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변화는 당연히 EDB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툴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포함되는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를 많이 해서 뭐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리허설 같은 경우도 3번 이상을 해서 굉장히 그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익히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삼위일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고객의 협업, 그 다음에 실제 수행하는 파트너의 협업,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벤더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정말 프로젝트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굉장히 이 세 가지 협업이 잘 돼서 다행스럽게 성공적인 오픈이 됐고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예,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시간 때문에 끝내야 되나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 하나 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